주제 2번 진행합니다. 방정식과 근을 동시에 줬을 때 그게 뭔 소리냐? 이런 얘기야. 어떤 2차 방정식이 하나가 있다라고 보자. 자, 이 이름은 뭐예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뭔 식인지 몰라요. 이름 붙여줘야지 아는 거야. 자, 얘는 뒤에다가 뭘 붙일까? 여기가 0이 아니라고 하면 x에 관한 문자로 읽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x에 관해 2차 방정식이 되어지며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거거든. 그럼 한쪽 근이라고 하는 걸, 자, 근이라고 하는 거를 알파와 베타로 줬단 얘기야. 근이라고 하는 걸 알파와 베타로 줬단 얘기야. 그러면 다시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근을 위의 식에 대입해도 다 성립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총 세 가지를 정리할 건데, 첫 번째는 뭐 할 수 있다? 대입을 해볼 수 있다. 대입을 해본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적어볼 수 있는 거야. 대입을 해본다 라고 하면 알파라고 하는 걸 대입할 수 있고 베타라고 하는 것도 대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a라고 하는 거에 x에 마이너스 알파가 있고, 아니 대입할 거야. 미쳤나봐. a 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알파 더하기 c라고 하는 건 0이 되고, a 곱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베타 더하기 c라고 하는 건 0이 되네요. 그래서 대입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이건 언제 사용할까를 정리를 해두시면 얘의 용도는 총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방정식의 뜻으로서 문제가 풀려나갈 때, 즉 뭔 소리야? 근 하나를 숫자로 주고요. 여기 셋 중에 하나를 문자로 주는 경우. 그때 대입해서 그 문자를 구해볼 수 있겠죠? 뒤에는 문제 풀면서 볼게요. 두 번째는 뭐야? 차수 내리기의 작업이에요. 차수 내리는 것도 뒤에 문자를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한다는 얘기는 알파라고 하는 게 근을 갖고 베타라고 하는 게 근을 갖는다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아마도 이 알파와 베타를 근을 갖기 위해서 해당하는 저 위에 존재하는 이러한 방정식은, 이러한 2차식은, 자, 는영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2차식이야. 아마 그 2차식은 a로 묶여가면서 x의 마이너스 알파, x의 마이너스 베타 이런 표현이 되어질 거고, 마찬가지 a라고 하는 건 뭐가 아니었을 거다? 0이 아니었을 거다. 그러면 난 여기에서 이 인수분해를 하는 용도라고 하는 거를 두 가지 정도로 잡아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처리하실 때,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실 때 사용을 하실 거고요. 자, 두 번째 용도는 뭐냐면 항등식으로 문제를 풀 때요. 세 번째 용도가 뭐냐면 복소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 할 때요. 자, 이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라고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요식이라고 하는 걸 한번 전개 한번 해볼까요? 전개하시면 어떻게 돼? 자, a에 x의 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본다면 자, 뒤에 걸 전개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미리 전개를 해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전개를 해왔어요. 자,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x에 플러스 알파 곱하기 a 곱하기 알파 베타예요 라고 정리할 수 있으므로 난 여기에다 쓸 수 있는 식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b가 되므로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게 b가 되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라고 적어볼 수 있고, 다음에 a 곱하기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게 c이므로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a분의 c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잘 봐. 얘네들은 근이고 얘네들은 2차 방정식의 개수죠. 얘네들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이고 얘네들은 개수지. 그래서 우린 얘를 세 번째 과정으로 잡으면서 이 세 번째는 뭐냐? 근이라고 하는 것과 2차 방정식의 개수라고 하는 거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얘는 언제 쓰니? 라고 하면 그냥 다 묻지 따지지 말고
해당하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과 근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있지. 그러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반드시 작성해놓고 생각을 하세요. 반드시 작성해놓고 나서 다른 거 생각하시라는 얘기야. 됐을까? 자, 그러면 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다 정리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정지하고요. 내용 싹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어떤 거에 어떤 게 적용됐고 어떤 거에 어떤 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갑니다. 자, 갈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 녀석이 있고 한 근이 1일 때 상수 a의 값과 2차 방정식의 다른 한 근의 값을 구하여라 하고 나와 있으므로 먼저 잘 봐. 방정식의 뜻이라고 하는 걸 가르친 이유는 여기 보이는 그 녀석을 처리하기 위해서야.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죠?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a의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는 0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탁 박아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봐봐. 한 근이 1일 때 잘 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자.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와 근이라고 하는 거 동시에 주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럼 그랬을 때 난 처리해야 되는 건 어떤 건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건데, 자, 방정식의 뜻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거야. 왜? 1을 대입해봐. a에 대한 것만 남기 때문에 a를 찾아낼 수 있는 형태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1을 대입한다 생각하면 2에 a에 플러스 2가 있고 플러스 4에 a의 제곱에 마이너스 8은 0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식을 마저 정리하시면 a제곱 플러스 2a가 있고 플러스 4, 8, 0 해서 0이 되므로 a라고 하는 건 0이 되든가 혹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위에서 반드시 얼마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 마이너스 2가 안 된다고 나와 있으므로 a는 0일 거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럼 a가 0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볼까? 해당하는 식이라고 하는 건 아마 이런 표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a가 0이 들어가면 자 0이 들어갔어. 4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0 들어갔어. 마이너스 8 걔가 지금 0이니까 x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건 0이므로 자 인수분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2가 있고 x 마이너스 1이 있어서 0이 되므로 x가 될 수 있는 건 얼마야? 마이너스 2 또는 1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은 얼마일 겁니다? 마이너스 2일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방정식의 뜻으로 문제를 푸는데 자, 방정식의 뜻으로 문제를 풀 때에는 아마 한 근이라고 하는 것과 뭘 줄 때? 방정식을 줬을 때 처리해 볼 만한 요소일 겁니다. 됐죠? 자, 정리하고요. 난 다음 거 넘어갈게요. 정리하고 다음 거까지. 근데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있죠. 그러면 K는 뭐가 아니다? K는 무조건 얼마가 아닙니다. 0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1을 근으로 가질 때지. 방정식이 나와 있고 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 처리하자? 첫 번째 대입으로 문제를 처리해 볼 거고 그랬는데 앞에 뭐라 붙어 있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문장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K에 대한 뭐일 거다? 항등식일 거다.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는 뒤에 있는 방정식의 뜻으로서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항등식을 두 번째로 처리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을 대입한 그 조건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그럼 1번부터 처리를 할게요. 1번부터 처리를 한다 생각하면 1을 대입할 수 있겠지?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K에 더하기 A에 더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B라고 하는 게 0이 되겠죠. 그러면 묶어버리면 1 플러스 B의 전체에 K에 더하기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0입니다. 자, 그러면 난 이제 이거 뭐 처리한다? 2번 항등식 처리하십니다. 그럼 K에 대해서 내림차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얼마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이 녀석도 0이 돼야 되지. 선생님은 간단히 모양 비교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모양 비교했으니까 끝났네요. B는 얼마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A라고 하는 거는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전개로 문제를 정리하셔도 상관없고 마일 넣고 0 넣어도 상관없겠죠. 됐죠? 자, 저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뜻은 어떤 한근이라는 게 등장하고 특정 방정식이 등장하는데 방정식에 뭐가 섞여 있는 경우? 문자가 믹싱되어 있는 경우. 다시 방정식에 어떤 거? 다른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볼게요. 자, 2차 방정식 두근이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고 나와있지. 다시 하나, 둘, 셋 중에 반드시 뭔 적어놓고 시작하라고? 근과 계수관계의 조건 시작하라고요. 그럼 난 여기 적을 수 있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거는 3이라고 알 수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라고 알 수 있지요. 맞아요? 그거 바탕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나가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걸 묶어본다고 생각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이기 때문에 답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6이요. 자, 세제곱이지? 이 세제곱 어떻게 되죠?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3에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게 걔가 지금 27이니까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죠? 9에다가 18이니까 넘어가시면 답이겠죠? 그 다음에 3번 2번 제곱 더하기 제곱이지? 얘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플러스 2알파 베타라고 하는 게 그냥 9가 되니까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넘어가면 답일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제곱해서 이거 4개 빼면 되지? 자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는 되는 건데 얘 제곱한 게 어떻게 되지?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거니까 자 이게 얼마고요? 이게 9고요. 얘가 얼마예요? 8이요. 그래서 얼마예요? 17이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도 한번 정리하면 생각을 하면 전개할 수 있을까? 전개하면 어떻게 돼? 4의 알파 베타 4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요.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정리되어질 거고요. 얘는 알파 베타 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되니까 얘가 얼마인지 찾아냈고 얘는 얼마인지 아니까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되어지시겠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따라옵시다.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 한근이 알파라고 할 때 다음 거 구해라 이 얘기지. 자 그러면 나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와 한근을 준 거잖아. 그럼 뭐부터 하랬지? 대입부터 하랬죠?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 3알파 제곱 이렇게 되니까 자, 이 2알파 넘어갈 수 있고 알파로 나눠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 3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6이라고 하는 게 2가 되고 그럼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2라고 하는 게 3분의 2겠네요. 제곱하시면 바로 답 나오겠네요. 그래서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한근으로 줄 때에는 저렇게 처리할 수 있다. 자 정리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오세요. 다음 거 시작할게요. 두근 알파 베타 뭐라?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야? 3이요. 알파 베타 얼마야? 1이요. 그러면 통분하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 분의 베타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이니까 밑에 건 1이니까 알파 제곱 이거 구했는지 세제곱하면 알파 세제곱 자 요거 세제곱하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얘가 지금 27이니까 얘가 1이고 3이니까 9죠. 얘가 18이겠네요. 답은 18 이렇게 나오겠죠. 바로 넘어갈게. 자 다음 거 얘도 똑같네. 똑같네. 두근 알파 베타 하니까 뭐 하자고요? 두근에 대한 뭘 찾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찾아놓자.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래 존재하는 요 녀석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그것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찾으라는 얘기니까 해당하는 요 녀석과 제곱을 하시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플러스 2알파 베타라고 하는 게 4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얘가 3이지? 넘어가면 1이고 얘가 1이야. 얘가 한 번 더 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네요. 얘가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바로 들어볼게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자 얘도 마찬가지. 자 그럼 얘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건 4가 되고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1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얘 찾는 거지. 근데 잘 봐. 나중에 수원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얘보다 얘가 차수가 높아요. 얘 제곱하면 이런 모양이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차수 낮은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을 뭐라 보고? t라고 보고. 그럼 제곱하시면 알파 더하기 2루트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게 t의 제곱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죠? 너가 4가 되고 연 1이니까 다음 6이지?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6이겠네요. 뿔마 루트 6이 되겠네요. 뿔마 루트 6이 되겠네요. 근데 뿔로 뿔 1이니까 양수일 수밖에 없겠네요. 루트 6만 답이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문제 봐볼게. 자, 봐봐. 두근의 알파 베타로 할 때 이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한번 진행하면 되겠다.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건 2이고요.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 근데 자, 얘가 문제가 되는 이유,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 봐봐.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4차가 등장하지. 맞아? 그러니까 그거 4차를 정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차수라고 하는 걸 내려놓고 나서 1차로는 해석할 수 있겠지만 2차가 들어가니까 식이 매우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거 차수를 내리는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자, 그래서 자, 해당하는 거에다가 알파가 들어가면 어떤 형태가 되지? 2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의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0이고요. 2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의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0이죠. 난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알파 제곱 2의 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건 4알파 플러스 1이고 2의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건 4의 베타 플러스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뭐라 적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2알파 플러스 2분의 1을 적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알파 제곱은 결국엔 뭐가 된다는 얘기야? 2알파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는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 뒤에 있는 것도 베타 플러스 2분의 3이 되니까 그 이유는 전기에서 대입할 수 있는 게 보이지요. 자, 그래서 차수 내리기라고 하는 거는 구하고자 하는 거에 2차 또는 3차 또는 4차라고 하는 게 있냐면 그걸 다 뭐로 만들자고요? 1차로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차수 내리기라고 정리합니다. 자, 해당하는 거 정리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따라올게요. 정리. 자, 또 하나 더 갑니다.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요. 두근 알파 베타라 할 때 다시 자 시작할게요. 자, 2차 방정식 저기 있고 두근이 알파 베타라 할 때 해당하는 거에 값을 구하시오 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건 2가 되고요.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4가 되지요. 자, 그러면 여긴 제곱 있고 제곱 있지. 1차 있을 때면 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차수 내리는 작업을 해야 되므로 대입할 거야. 식 하나만 대입할게요. 어차피 식은 똑같을 거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에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건 0이니까 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건 2알파에 더하기 4가 되지요. 들어가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알파에 플러스 5가 되고 뒤에 거는 뭐야? 마이너스 베타에 플러스 5가 되지요. 전개하셔가지고 대입할 거 바로 보이시네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넘어가. 자, 정리하고 따라와요. 아, 두근 알파 베타. 그러니까 저기다 뭘 넣을 수 있어? 알파 넣고 있어. 베타 넣을 수 있지? 먼저 뭐부터 찾아낼지?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그 다음에 대입하자. 대입하면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있고 얘가 지금 0이니까 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건 5알파 마이너스 2네요. 자, 그러면 알파 제곱이 5알파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대입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알파분의 베타가 되고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가 되겠지. 그럼 뭐야?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이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거 갈게요. 정리. 그리고 따라와요. 정리.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이 녀석이 두근 1대 3이고 2차 방정식 얘의 두근이 곱을 구하여라 하고 나와 있지. 방정식과 근을 줬기 때문에 나 뭐 적으라고? 근과 계수관계 작성하라고. a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고 b는 얼마예요? 3이니까 4랑 3 대입하면 근은 4분의 3이겠네요. 마이너스. 두 번째, 근이 알파 베타이고 2차 방정식 두근이 베타 플러스 1일 때 상수 저거 구해라 이 얘기죠. 나 그럼 쓸 수 있는 식 먼저 잡을게. 먼저 요거 했으니까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건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b라고 하는 거 뭐야? 알파 베타가 되지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B가 되고 A라고 하는 거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요. 그래서 왔다 갔다 계산을 좀 하시면 될 건데, 자, 식을 보시면 얘가 뭐야?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러면 이거 정리할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플러스 1이지? 얘가 B고 얘가 마이너스 A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음에 갈게요. 정리.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의 두근의 차가 2일 때 실수 m의 값을 구하여라 하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두근의 차가 2라고 했으므로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2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난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거는 걔는 지금 마이너스 2m이라고 알고 있고,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m제곱 마이너스 2m의 플러스 3이라고 알고 있으므로 나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 식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 녀석 제곱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게 4m 제곱이고, 그래서 제곱하면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은 4가 되지요. 그러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본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4배의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뺀 거야. 4m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여기다 몇 배 한 게? 4배 한 게 얘란 얘기네. 4의 m 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2라고 하는 게 4의 m 제곱 마이너스 4요. 그럼 m 나오겠죠? 자, 두근의 비가 1대2라고 나와 있, 2대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알파라고 하는 걸 2t라 잡고요. 베타라고 하는 걸 3t라 잡읍시다. 더하면 5t. 오케이. 자, 그래서 5t라고 하는 거는 ok가 되고요. 곱하면 얼마야? 6t제곱. 6t제곱이라는 게 얼마예요? 12니까. t의 제곱이라는 건 2가 되니까. 자, t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뿔마 루트 2죠? 얘가 k네요.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건 뿔마 루트 2. 둘 다 되겠죠? 정리. 시작할게요. x-2x 여기 더해서 저거 나왔을 때 2차 방정식 작성해라 이거죠? 그럼 자, 어려운 건 아니야.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건 2가 될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럼 2차 방정식의 1이 개수인 2가 두근인 거지? 그럼 식 어떻게 적으랬죠? 2차 방정식 작성할 때 인수분해 쓴댔지? 그럼 어떻게 됐었어?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식을 일일이 다 정리해서 봐셔도 되지만 정리하고 결과만 한번 봐볼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의 전체 x에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요거 두 개 근으로 하는 게 얘가 될 거고, 합이 여기고 곱이 여기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자, 요거 들어가면 2고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이 0입니다. 요런 형태로 정리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럼 밑에 것도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두 분의 합,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분의 2니까 마이 되고, 곱하면 뭐야?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개수가 2이기 때문에 2에다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에 얘가 0입니다.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이 0이겠죠. 여기까지 써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물어보고 질문하세요. 좀 이따가 나중에. 자, 다음 거. 끊자. 자, 시작해 봅시다. 2차 방정식 이 녀석이 두 근이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이거이다. a, b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먼저 생각할 건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거 근과 계수 관계부터 작성하라고 했고,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이죠. 여기까지 체크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x제곱의 개수라고 하는 게 1인데 두 근이라는 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우리가 지금 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x제곱 더하기 a의 x의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은 x의 마이너스 알파제곱, x의 마이너스 베타제곱 이렇게 되니까 x제곱의 마이너스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의 전체 x의 플러스 알파제곱 베타제곱 이렇게 되므로 이 녀석이라고 하는 건 얼마가 되고 1이 되고요. 자, 얘는 뭐야? 제곱에서 2개 빼면 되지? 4에서 플러스 2니까 6이죠. 여기 6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얼마가 되고요? 6이 되고요. b는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근각계술 관계 이용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갈게요. 얘도 마찬가지. 자, 시작합니다. fx의 여의 두 근의 합이 5일 때 2차 방정식 얘의 두 근의 합을 구하여라 하고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 두 근의 합이 5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게 5란 얘기야. 자, 근데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하여라 하고 나와 있으니까 위에 존재하는 저 식, 얘를 바탕으로 두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해 볼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a의 x의 마이너스 알파, x의 마이너스 베타 그 녀석이 지금 0입니다 라고. 근데 x 대신에 지금 뭐가 들어가져 있어? 3x 플러스 1이 들어가져 있지. 그럼 여기다가 얼마 넣자? 3x 플러스 1 넣자. a로 시작하면서 뒤에 뭐가 있다? 3x 플러스 1의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하나가 있고 뒤에 3x 플러스 1의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존재하는 게 지금 0입니다. 이 얘기니까 한 x라고 하는 거의 근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요. 또는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죠. 더하시면 어떻게 돼?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답은 얼마예요?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실 수 있으면 문제는 어려워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다음 거. 자, 두근의 곱이 16일 때 2차 방정식 저 녀석의 두근의 곱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게 지금 얼마인 거야? 16인 거지? 자, 그럼 밑에 보면 x,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게 0이라고 하는 게 fx가 되어지는 거고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a의 밑에다가 4x 마이너스 알파가 있고 뒤태도 4x 마이너스 베타 이런 게 두 개 있는 거야. 걔가 지금 0인 거지?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4분의 알파 또는 4분의 베타니까 곱하면 어떻게 돼? 16분의 알파 베타니까 1 이렇게 나오겠지. 답은 1번. 자,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실 수 있으시면 문제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또 갑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 fx라고 하는 거에 알파가 들어간 게 2고 베타가 들어간 게 2래. 우리 요거 한번 한 게 뭐였냐면 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건 3이고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알파가 들어가도 2가 나오고 베타가 들어가도 2가 나오지. 다른 수가 들어간데 같은 게 나왔다라고 처리하면 난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야. fx라고 하는 거는 뭐라 생각하실 거냐면 자 a배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0 나와요. 그런데 0이 아니라 얼마 나와야 되는 거야?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 fx라고 하는 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져 있는 거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a배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플러스 2가 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거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니까 a라고 하는 녀석은 아마 1이었겠지. 그러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건 3이 되고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1이었겠죠. 곱셈공식 변형으로 정리하시면 쉽게 정리되겠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그 다음 거 2차 방정식 저 녀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fx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만족한다.
2차식 fx의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f1의 값을 구하여라 하고 나와 있네요. 자,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근데 잘 봐. 베타가 있고 알파가 있지. 근데 이거랑 뭔가 비슷한 모양 아니니? 여기가 2잖아. 여긴 2고. 근데 여기는 봐봐. 서로 다른 게 등장하지. 근데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건 3이었고,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베타라고 하는 거 대신에 우리는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3의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고 3의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어지는 거야. 그러면 즉 뭔 소리냐면 알파 들어가고 베타 들어간다 생각하면 3x의 자리에 알파가 들어간 거고 3베타 자리에 베타가 들어간 거야. 그럼 즉 우리는 쓸 수 있는 건 뭐라 쓸 수 있다? fx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다? 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더하기 3 마이너스 x라고 쓴다 생각을 하면 위에 존재하는 이 두 조건은 동시에 만족하게 되어지시는 겁니다. 가능할까? 그럼 fx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지금 요 식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얘기하는 거겠지. 왜? 알파 넣고 베타 넣으면 0 되는 게 쟤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있고 3 마이너스 x가 있으므로 fx라고 하는 건 지금 뭐가 되는 겁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될 테니 f1은 바로 나오겠지. 자, 다음에 갈게요. 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여라 하고 나와 있네.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여라.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는 요걸로 가는 거라겠고, 그러면 저기에서 x라고 하는 거에 값을 한번 구해 봅시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뿔마 루트 b제곱에 마이너스 4ac니까 여기에 60 이렇게 될 거니까 구하고 나면 5로 시작하면서 x의 마이너스 알파, x의 마이너스 베타는 0입니다. 하나 넣고 하나 넣으시면 되겠지. 아래 것도 똑같겠죠. 다음에 얘네 다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요. 안 되는 거 해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고 잘 정리하고 따라오세요. 자, 여기까지.